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날린 것을 얇지만 넓게 대충 주어 성기도 보는 방송. 화면 중독 때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야! 첫 방송이다. 네. 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컨텐츠 화면의 너의 시간입니다. 와! 빠밤. 네, 이번 이번 화면 중독 화면의 너의 시간을 다뤄볼 화면은 우리 이쁜 다이애나가 나오는 원더우먼 1984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스플님의 한 줄 줄거리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왠지 느낌상 그죠? 저번 주에 안 하고 나서 서티 때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김스플님의 한 줄 줄거리 한번 들어봅시다. 네, 처음에는 자기의 소원을 포기 못하는 다이애나의 상태를 보고 이거를 뭐 비로소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적인데. 마지막 빌런인 맥스의 원대한 야망에 태클을 거는 아들 알리스타를 보면서 이거 약간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약간 좀 현대사에 되게 IT가 많고 뭐 이렇게 많이 동기화돼 있고 자신이 이렇게 그 링크가 많이 돼 있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링크? 네, 뭐 링크는 아니고 좋은 말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커넥트? 많이 연결돼 있다 그러죠.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 직접 접속을 하는 맥스를 진실의 올가미로 감아서 개인정보를 털어버리는 원더우먼을 보고 느꼈습니다. 로그아웃을 생활화하자. 굉장히 깔끔하네요. 철학적이야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깔끔한 한 줄 줄거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더우먼 단독 시리즈로는 이제 두 번째고 원더우먼이 출연한 영화로는 이제 네 번째 영화입니다. 영화가 그죠? 네네. 이전에 나온 원더우먼 출연작들 혹시 어떻게 봤는지 한번 간단하게 털고 가지요. 우리 김수뿔님 DC 좋아하시죠? 어떻게 봤습니까? DC를 좋아할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네.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잭 스나이더가 진짜 DC 쪽이다 히어로 무비 뽕을 정말 잘 차게 뽑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 DC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어쩌면 잭 스나이더일지도 모른다 라는 결정은 네.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튼 원더우먼이 배트맨 vs 슈퍼맨 처음 나왔나요? 처음 나왔죠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작살났죠. 정말 그 삼각 팬티 위에 사각 팬티를 입고 남산이의 소나무처럼 철갑으로 둘러싸도 지렸단 말이에요. 극장에서 지렸어요. 맞습니다. 키 작은 어린이는 관객들 지린데 빠져서 호적거릴까 봐 관람 불가였어요. 못 들어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번 원더우먼 기준을 하고 원더우먼 1이라고 합시다. 옛날에 나왔던 거를. 네네네. 거기서 진짜 멋있었잖아요. 잘 싸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러브도 좀 있고 희생, 성장, 감동 다 있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다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DC 히어로 무비에서도 탑티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원더우먼 1이요.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작살나서 가루가 되어 우주 저편으로 흩어진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래도 원더우먼을 쩔었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DC 영화에서 원더우먼이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이게 5스타급 스테이키 나오는 호텔 코스 요리는 아니지만 이 원더우먼은 대죽밥이거든. 왜? 이게 든든하단 말이야 나오면은. 그러네요. 원더우먼은 든든해요. 솔로 무비도 좋고 유니버셜 영화에 나와도 좋고 칼로 쑤시고 방패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몸으로 싸우는 걸 보여주는 멋진 히어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원더우먼 1984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약간 태극권에 통달한 그런 올가미를 들고 싸우는 목동이 되었어요. 통탄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처음 등장하는 등장시도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기분에는 좀 그런 전형적인 히어로 랜딩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바닥을 깨면서 쫙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춘향이 그네 타듯 사뿐히 내려옵니다. 이몽룡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 그 장면을 그래서 뭔가 좀 막 나타나서 와 원더우먼이다 깍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 악당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영화 초반부터 너무 이 비밀스럽게 일부분만 등장하고 뭐 잘 안 나오다 보니까는 원더우먼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별 감흥이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보기만 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뭐 우리 어릴 때 셀러먼을 보세요. 턱시도 가면 나타나면 뒤지잖아요. 겁나 멋있단 말이야.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맞아. 솔직히 턱시도 가면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고등학생이 나비 가면에다 중절모에다가 턱시도 입고 나타나는데 지팡이 질. 뭐 존나 멋있는데? 미쳤어. 이게 개 멋있는데? 고등학생이 그런 걸로 나타나도 일단 좀 나타나면 좀 쩔어줬단 말이야. 나중에 어. 병풍이었지만. 네네. 그래야 저는 뭐 어떤 것보다 이제껏 쌓아올렸던 원더우먼의 유산에 좀 흠집을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리즈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총평을 하고 있네 저게. 갑자기. 스토리와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다이애나가 또 세상을 구하는 얘긴데 원더우먼이 요 이제 스토리와 개연성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봉삼 씨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아마존 에피소드. 네네. 그 에피소드들은 살짝 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 영화가 전체적으로 러닝 타임이 조금 길긴 했는데 네. 살짝 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영화 전체를 좀 관통하는 메시지, 뭐 거짓으로 얻어진 결과에는 무조건 대가가 따른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메시지에 대한 빌드업으로는 그래도 훌륭했던 것 같다. 초반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메시지가 주는 조금 힘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현재로 와서 이제 대형 쇼핑몰에서 보석상 터리범들이 이제 소탕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전혀 좀 심각하지가 않고 좀 경쾌하게 그려져요, 전반적으로. 그죠? 도둑들을 잡는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나홀로 집에도 조금 다뤄드렸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당탕 대작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려져요. 옛날 히어로 이제 TV 드라마 같은 그런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80년대 미국의 좀 가볍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좀 잘 표현한 어떤 그죠? 그런 느낌이고 범죄마저도 조금 캐주얼하게 느껴지는 범죄 현장도 그런 어리숙하지. 느낌인데, 권총 흘리고 막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 영화의 전체 톤을 조금 잘 설명해주는 좋은 시작이었다. 그 연출이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영화가 시작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이애나나 아니면 바바라, 맥스웰 요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들 그죠? 스티브 빼고 스티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적인 주인공은 아니니까 세 명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고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보여줘요. 막 앞에서 구구절절하지 않고 소원을 빌기까지의 과정들을 그죠? 막 앞에는 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이제 빠르게 소원을 빌고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과정들을 주인공들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이 좀 그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스티브 같은 경우에 뭐 또 이렇게 막 빌드업 하려 그러면 결과도 집에 와가 또 그 사진 보면서 소주 좀 이래 또 막 까드득 해가지고 두 잔 마시면서 막 액자에 눈물 좀 떨어지고 막 그런 모닥불 태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뭐 맥스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처음에 소원을 그 빌라고 그거를 막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 이제 드림스톤을. 근데 막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원 빌락하다가 또 놓치고 소원 빌락하다가 또 뺏기고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후닥닥 해가지고 딴짠짠 해가지고 다 소원을 짝짝짝 다 빌잖아, 세 명이. 그렇게 만들라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야지. 10부작 정도로. 그런 것들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앞에는 구구절절 없이 좀 딱딱딱 해서 소원 바로 딱딱딱 빌었는데 약간 시트콤 시작하는 것처럼 그죠? 그냥 바로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딱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은 속도감도 괜찮고 괜찮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 스티브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발전된 도시들을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관객들은 과거 80년대 과거 모습을 그때의 문화를 다시 느끼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오묘한 재미를 줬어요. 그 사람한테는 미래고 보는 우리한테는 과거야, 이게. 그런 것들이 대비되는 재미도 좀 있었다,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들이고 다만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였던 드림스톤 요거에 대해서 좀 맥스웰이 어떻게 그 드림스톤이란 존재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구하려고
하기 시작했는지 마음을 먹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소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아쉬웠어. 왜냐하면 내가 그냥 꼭 설득력을 갖춘 개연성 있는 이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만큼 그 드림스톤 찾으려고 이 맥스웰이 어떤 가진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개연성 있는 이유 때문에 드림스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그게 아니라 얼만큼 노력했는지가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건 생각이. 약간 고등학교 시리 때 지리과 부도 같은 걸 봤는데 거기서 본 거야. 드림스톤. 고등학교 때부터 원했던 거지. 그 옛날부터 계속 그거를 찾으려고 그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걸 떠나서 뭐 시간을 많이 들였다든지 아니면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 그 인물의 감정적인 배경이 조금 더 설명됐다면은 어땠을까 싶었던 게 조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예를 들면 스톤을 찾는데 돈과 시간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부터 망했다. 회사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딴 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회사가 더 쓰러져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런 시기였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이 캐릭터가 맥스웰이라는 맥스웰 로드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소원을 막 빌고 싶어. 자기 회사까지 기울어져 가는데도 이제 그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그 드림스톤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다소간에 아쉬운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이야기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개연성의 설득력이 아니라 감정적인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초반부에 바바라가 다이애나처럼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게. 그러면서 힘이 세지는데 막 이후에 다이애나가 이제 스티브하고 같이 드림스톤의 행방을 찾던 과정에서 맥스웰 찾아가가지고 그 자물쇠 뜯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하철장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면 다이애나가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약간 힌트를 줘요. 맞아. 한 번에 못 듣잖아. 한 번에 못 듣잖아요. 그러면서 힌트가 살짝 보여주는데 이게 이 드림스톤의 소원술이 작동 기능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우리 관객들이 잘 모르잖아. 아직 그때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바라는 힘이 세지고 다이애나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소원을 빌면 이 소원 빌었는 사람 이 다이애나 힘이 바바라한테 간 건가? 소원을 빌어가지고 약간 요런 착각이 좀 있을 수 있겠더라고. 혼동이 올 수 있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설정에 대한 혼동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같이 동생하고 한 명 같이 보러 갔는데 그 동생이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처음에 그 능력이 원더우먼 능력이 바바라한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그건 아니겠지.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정상의 혼동이 처음에 설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동생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모자란 건 아닐까요, 혹시? 그 말이 해드리면 안 심하네. 돼. 죄송합니다. 그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영화 귀한 좀 자식을. 죄송합니다. 영화 좀 잠깐 이해했다고 영화는 그런 식으로 패대기를 치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락터님께서는 요 스토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저는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 같은 게 뭐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뭐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볼만한 영화였다 생각하고, 뭐 빌런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뭐 그것도 뭐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네. 다 귀찮다 말하기. 뭔 DC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뭐 좀 간단한 간단한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억지로 씨 갑자기.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원더우먼이 사람들을 막 구해주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 초반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애한테도 약간 막 비밀이야 뭐 이렇게 하고. 네. 하고. 근데 그게 좀 저는 아이러니하게 보였던 게 아니,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금색 왕관을 쓰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 비밀이야 한다고 그게 숨겨질 수가 있나요, 그게? 그렇게 완벽한 몸매 허벅다리를 다 내놔놓고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누가 봐도 습관종인데 그거.
신봉사한테 캐리커처를 그려라도 그리겠더라.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근데 조금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럴 수도 있게 그러니까 옛날 시대니까 1984년이니까 뭐 핸드폰으로 뭐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뭐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 CCTV가 뭐 그렇게 많이 있을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카메라로 찍지 않는 한 사실은 뭐 그치. 구두로 통해서 뭐 어. 전해지는 거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알려질 만한 건덕지가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믿거나 말거나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죠. 그렇게 받는 사람 있고 생각하면 못 본 사람 있고. 비밀로 해라고 이제 협박을 만약에 했다면 이게 그 사실 손가락 든 게 죽이겠다는 그거예요. 오늘 손을 자르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 아니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목숨은 하나다. 그러네. 그거였네. 그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DC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슈퍼맨은 그래도 이제 변장할 때 안경이라도 쓰고 머리 모양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배트맨은 복면이라도 쓰고 아예 그렇죠. 다르고. 아예 얼굴 다 가리고. 다르고. 근데 원더우먼은 얼굴을 다 까고 이게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타나는데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약간 히어로 영화 같은 데서 약간 그런 걸 수 있잖아요. 뭐 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근데 거일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그런 내용도 있잖아. 왜 배드쇼에 보면 그런 내용 있지 않나? 그 유독 원더우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면서 배트맨이 왜 그 히어로들의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 그 다이애나 프린스에 대한 정보가 유독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화 보니까 유독 없을 수가 없겠던데 그죠? 절대 저거는 모르는 게 불가능하던데. 뭐 아무튼. 네네. 근데 뭐 하여튼 원더우먼은 이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안 늙고 살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마 자기를 좀 지우고 자기의 흔적을 지우고 이런 거에 좀 약간 통달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DC 좋아하는 김수뿔님은 요 스토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DC를 좋아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네. 그 스토리와 견성 뭐 모두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의 그런 인과율 뭐 이런 것서 시작되고 이런 데서 네네. 끝난 것 같아요. 원인이 결과를 초래한다.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뭐 그런 건데 뭐 어릴 때 보았던 그렇죠. 어릴 때 뭐 어떤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도 조금 느낀 것 같고 소원을 빌었더니 나중에는 좀 망하는 느낌. 네. 그다음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양경일 작가 만화 아일랜드에도 이거 좀 중요하게 나오죠. 인과율. 그렇죠. 그다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이제는 인과율이라도 말도 잘 안 써고 아까 신PD가 얘기했던 것처럼 등가교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죠. 네, 등가교환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결은 좀 다른데 인과율하고는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졸라게 많다. 이게 약간 등가교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등가가 같을 등자 아닙니까 이거? 근데 좀 결과적으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다이애나는 본인의 그런 스스로의 작은 행복, 그 남친이 애토전생했으면 좋겠다. 를 원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슬픈 신세로서 영화의 중반을 넘어서고 네. 마지막에는 세상에 반한 남자다라는 내적 성장을 이룩하죠. 네. 맞습니다. 눈이 살살 돌아가대 아주 그냥 거리 살살 치고. 반대로 이제 끝판 대장 빌런이었던 소녀시대 매니아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맥스의 경우 가장 작은 것을 지키며 영화를 끝을 내는데 네. 남친이 자기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자신의 작은 행복을 포기한 위대한 히어로 원더우먼과 네. 가장 작은 것을 지킨 세상에 어디나 있을 법한 우리 아빠 같은 히어로가 대립돼서 좋은 마무리를 했던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네. 히어로는 아니잖아. 빌런이잖아. 아니 근데 마지막에는 좀 약간 그런 동네의 작은 히어로가 되잖아. 모든 걸 포기하고. 네. 그래서 스토리와 개연성이 나름 감동을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존나 재미없다고 한 것 치고는 굉장히 호평이네요. 나도 좀 살아야지. 욕만 할 수 알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그 단편 소설인 그 원숭이 손이라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좀 그 아까 얘기하셨던 뭐 인과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영국 소설인데 그
저 원숭이 손 이게 토템 같은 거를 어디서 네. 돈 주고 사가지고 아빠가 네.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를 네. 듣고 소원을 하나 비는데 뭐 이런 거야 200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이제 아들이 일하는 공장에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아들 보험금으로 200불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런 어허. 식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요 소설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반영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되게 유명한 소설입니다. 네, 원숭이소. 맞아요. 네. 그 얘기 한 번씩 되게 찾아보시면 유명한 거죠.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김수풀님은 거기까지.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요 영화를 전체로 보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의도된 유치함이 좀 있어요. 보면은 느꼈겠지만 다들 그 옛날 작품에 대한 오마주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 오마주들이 네, 하나같이 맞습니다. 다 촌스러워요 보면은. 옛날 일부러 조금 촌스럽게 한 것 일부러 같아요. 좀 그죠? 촌스럽게 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 처음에 이제 그 쇼핑몰에서 애 구해주고 이제 원더우먼이 이제 비밀 지키라면서 이렇게 네 목숨은 하나다 이렇게 윙크라고? 앞에 세우잖아. 그 장면도 보면 되게 옛날 이런 히어로물에서나 진짜 옛날 막 엔딩이지. 옛날 히어로 엔딩이지. 이렇게 되게 유치한 장면이잖아. 막 윙크하면서 손을 이렇게 쉿하는 거. 네 목숨은 하나다. 눈 깜짝할 때 죽이겠다 해서 눈을 깜짝이야.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배경이 80년대다 보니까 뭐 소품에서부터 연출까지도 그런 이제 레트로함을 이제 주로 많이 쓴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적으로 보면은 1편처럼 원더우먼이 또 히어로로서 자신을 이제 뭔가 한 번 더 각성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맞아요. 한 번 더 성장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에서 좋게 본 부분은 뭐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데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설정인데 이제 불멸자의 그 우리 같은 필멸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거. 고독함.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뭐 본인은 올드가드 같은 작품에서 그렇죠. 다뤄졌던 그래도 올드가드들은 그래도 같이 안 죽는 애들이라도 있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불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늙지도 않는데 이제 주변에 지인들은 이제 다들 이렇게 쓰러져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 맺는 거 두려워하고 뭐 그런 불멸자 이야기들은 꽤 흔한 소재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이제 직접 실감하기는 좀 힘들어도 외로움, 고독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그거에 이제 인간은 다 고독하니까 인간들은 그거에 좀 극대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간접 체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다이애나가 이제 계속 막 식당에서 이제 밥 먹는데 그 직원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 밥그릇 치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일행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행 없습니다. 그럼 치우겠습니다. 그럼 내놔 씨. 굳이 밥 먹고 좀 치우지 그거지. 하여튼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제 다이애나의 외로움이 좀 이런 것들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나중에 트레버를 놓기 힘들어 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잘 와닿죠 진짜로. 또 혼자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근데 어차피 또 사실 옆에 있다 그래도 그 트레버는 유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을 원하는 거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다이애나한테는. 그렇죠. 행복한 순간. 되게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가 이제 개인 욕망 대신 인류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 뭐 원더우먼으로 이제 재탄생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았고 스티브 재등량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개봉 전에 그 생각을 했어. 저거 분명 이제 아캄 나이트의 그 조커처럼 저 수호신 귀신 들린 거다 저거. 귀신 들려서 다이애나 눈에만 보이는 거다. 저거는 분명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의외로 어떻게 이게 좀 이야기를 말이 되도록 이어갈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지 솔직히. 그래서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그 드림스톤이 너무 씹사기템이라서 씨발 존나 말이 되네. 돼서 오히려 약간 당황했어. 그래서 너무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던데? 말이 안 되던데? 왜 말이 안 되죠? 말이 존나 되던데? 왜 이렇게 긍정적이죠? 말이 안 되던데? 뭐 넘어가고요. 하여튼 저는 말이 되게 등장해서 하여튼 반가웠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개연성 면에서 건너뛰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긴 했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맥스웰 로드건 바바르건 간에 다이애나가 이상한 코스튬 입고 나가 막 빛나는 채찍기 두르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씨발 그냥 나오면 니 왔나 막 이런 느낌이야. 그렇잖아요. 처음에 맥스가 놀라진 않죠. 백악관에서 잡혔잖아 이렇게.
잡혔는데도 그냥 잡혔나 보구나 하고 말더라고. 이게 뭔지 좀 놀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런 게 있었어야지. 왜냐면 뭐요? 걔들이 그 다이애나가 원더우먼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 설정상.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러면은 다이애나였는데 갑자기 휘황찬란한 우리 닥터정님 얘기처럼 왕관과 그 치마와 파란색 빨간색 의상을 입고 나타나서 진짜 진실의 밧줄을 휘두르면 그거에 대해서 놀라야지. 그러니까 걔가 내 말이 그 왔다는 게 놀란 말이잖아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밧줄이 내 몸을 휘감았으면 좀 놀래야 될 거 아니냐고 갑자기. 화려한 밧줄이 나를 감싸네. 그리고 이제 뭐 드림스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점점 일이 커지는데 와 씨야 이거 나중에 뒷수습 어떻게 하려고 하노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전 지구적인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잖아. 세계 멸망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마지막에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세계 단위로 개판치나 어떻게 수습을 하려나 하는데 수습하는 장면이 1도 안 나오더라고. 그럼 나중에 세상이 졸라 아름다워 뭐 이지라하고 있는 거야. 와. 좀 비난하는 건가요? 예, 존나 비난합니다. 그럼 오늘 언더우먼을 누가 지켜주죠? 뒤에서 계속 지켜줄 겁니다. 지금 맞아. 발목아지 진실오감이 발에 지금 진실오감이 감겼네 지금. 정신 나빴네. 거짓말하기가 힘드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 개판을 치고 뒷수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언급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뭘 마법적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소원을 뭐 맥스가 다시 소원을 빌어서 없었던 일로 하든 뭘 아무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었다. 뭐 그 맥스웰이 자기 소원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포기는 했는데 그 후폭풍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피해는 다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는 남아 있잖아. 이 대감기 되는 그거 못 봤어요? 장면? 그거는 그냥 연출이지. 연출 아니고 대감기 되는 건데 폭발도 막 이렇게 폭발되는 거 다시 들어가고 연기 막 나오던 것도 다시 들어가고 사람들도 거꾸로 다 하면서 없어지고 연기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사라지고. 그 장면이 나왔잖아. 수습 나왔어요. 그거는 저는 연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영화를 열심히 안 보셨구만. 그 좋아하는 2번 봤습니다. 2번 봤어요. 내가 2번 봤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그거는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다. 수습 장면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 뭐 요런 점 빼면은 나머지는 뭐 나름 다 괜찮게 봤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다음으로 우리 이제 다이애나와 스티브 요 두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요 둘의 이제 감정선과 그리고 뭐 이제 스티브가 다시 재등장한 거 요것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김숙불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이애나와 스티브. 네, 일단 뭐 마블과 DC 영화에 둘 다 크리스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마블에는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DC에는 스티브, 크리스 파인. 둘 다 크리스라서 이 크리스 형제 떼고 본다면은 제가 극장에서 본 히어로 무비 중에 여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남자 나왔을 때 토르 3에서 로키가 난민들 구한다고 우주선 타고 와서 너희들의 구세주가 왔노라 했을 때 여자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네 주변에 있는 혹시 와이프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극장에서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그런 로키를 되게 좋아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극장에서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진 않지.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미남보다는 히어로 영화에서는 로키가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에. 섹시한 어떤 흑염룡 같은 그런 매력 있잖아. 그렇죠. 약간 그래서 태페미? 태페미 그런 거. 태페미. 까진 느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원더우먼 예고편에서 스티브가 등장했을 때 여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스티브 사러 왔나 봐 보다는 쟤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 아니 쟤는 누구지 아니면 쟤 안 죽었나 약간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살렸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저 근데 그 후기 중에 원더우먼 1의 후기 중에 크리스 파인 존나 좋았다는 여성들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생겼죠. 서윗하지 서윗하긴 하지 서윗. 서윗하지 서윗. 서윗가이. 서윗가이. 뭐 그거는 약간 그냥 반 장난인데 그리하여 이번 원더우먼에서 스티브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서까지 살아 돌아왔는데
과거에서 살아 돌아서 보여준 장면은 1984년 미래가 너무 놀랍기만한 도시에 놀러온 시골지. 맞아. 시골지. 그래. 시골지. 맞아. 딱 그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다이애나를 이집트까지 비행기 태워준 카카오 비행기 서비스. 카카오 플레인. 심하다. 그 다음에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렇게 느꼈다. 죽었던, 개인적으로.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것 치고는 큰 그런 활용도가 없어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적어도 카카오 비행기 서비스보다는 원더우먼이 날개 하는데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보다는. 약간 뭐 어떻게 그런 공중으로 느낌이죠. 집어 던져 뭐 어떻게? 궁뎅이를 던지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코칭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잘 장면을 연결해서 원더우먼이 하늘을 날았으면 하는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로맨스도 좀 하늘에서 좀 꽁냥거리면서 좀 풀었으면은 그왜 아니면 폭죽 약간 밑에서 이런 거. 그거 하잖아. 이런 거 어땠을까? 저기가 떨어지면서 뭐 어떻게 하다 작전 중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야. 스티브가 스티브 떨어지는데 그걸 구하려고 못 날던 원더우먼이 하늘을 날게 되는 거지. 결정이 막 위험한 순간에. 아니 내가 보기에 그냥 올가미로 그냥 대충 데리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뭐 저 그냥 약간 마무리 비슷한 건데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적으면서 그 사람이 다시 없어질 때도 그래 잘 가라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들었다.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데. 수고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면 더 좋고 밥 한 그릇 오케이 하면서 다음에 밥 함께 하자. 3에 나오면 밥 한 그릇 오케이 연락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끝이 나서 잘 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이 그렇게 나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네가 이상한 상황이에요. 죄송한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스티브를 아껴줬으면 영화에서 이번에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결정적으로 좀 부족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온 거 치고는 활용도가 좀 부족했다. 부족했고 좀 더 우리 다이애나가 스티브를 위하는 만큼 우리도 그 안에서 스토리상 빠져들어서 그 스티브가 안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쿨하게 없어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락터님께서는 요 다이애나와 스티브 요 둘이 어떻게 봤나요? 저는 저 숯불님이랑 조금 다르게 그게 정상입니다. 예. 이 영화 안에서 그 스티브를 되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이게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구하면서 자기 뭐 원래 그 고고학자인가요? 네, 고고학자. 그렇죠. 직업적인 면도 뭐 일상생활도 잘 해오던 다이애나였는데 네. 이 스티브를 읽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독수 공방을 하면서 허벅지를 찌르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강철 같은 몸 때문에 바늘이 부러졌겠지 않아? 바늘이 다이아몬드로 찌르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 영웅으로서의 할 일도 하지만 그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제 막 약간 지치고 약간 그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그 불멸자의 그 허무함 그런 거를 느끼면서 뭐 좀 약간 지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약간 그러면 활기가 없지. 지친 활기가 것보다는. 없고 근데 이제 이 스티브가 이제 살아 돌아오면서 이제 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어넣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좀 스티브가 좋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자체가 뭔 대단한 활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 이제 원더우먼한테 큰 힘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그 신PD님 얘기한 것처럼 식당에서 다이애나가 혼자 밥 먹을 때 되게 외로워 보였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짜 막 쓸쓸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스티브를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이애나의 모습이 보면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고 맞아요. 생기가 돌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아. 맞죠? 되게 원래 되게 막 차가운 도시 여성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차도녀. 차도녀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차도녀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이아몬드로 찌르면.
다르겠지만. 근데 스티브를 만나고 나서는 되게 막 약간 좀 귀여워 그 갤가도시 귀여워 보일 정도로 되게 아이 같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스티브가 얼빵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쳐다보면서 신기하고 이러는데 뒤에서 그거를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막 따라오고 막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는데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그 두 명의 모습이. 이제 원더우먼도 막 영웅 활약을 하면서도 되게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요 스티브가 살아 돌아오면서 활력소 역할을 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고, 뭐 나중에는 이제 스티브를 통해서 또 하늘을 나는 각성, 까지 하게 되는, 사랑의 파워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더우먼 1이 나온 지 좀 오래되고 나서 이제 속편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뭐 원작 팬들이나 아니면 이제 요 원더우먼을 오랜만에 본 관객들은 좀 스티브가 나옴으로 인해서 좀 원더우먼 1편이랑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도 했던 것 같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좀 그 원작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좀 이어가는 데 도움도 되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 원더우먼이 약간 이용한 것처럼 약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뭔 소리죠? 10분 이하입니다. 네, 하다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뭐 좋은 영향을 받았고, 네. 요 영화 안에서도 되게 알차게 활용을 잘 한 것 같다.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좀 요 둘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다이애나의 이 인류애를 볼 수 있는 영화였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속은 스티브란 거 알자마자 와, 근데 바로 침대로 왜 끌고 가더라고. 와, 인류애가 그 인류애였어? 인류를 생산하기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겉모습은 상관없이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겉모습 아무리 속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어도 겉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근데 이제 쉽지 않지. 근데 그만큼 이제 다이애나가 인류의 화신 같은 존재다. 그런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죠? 뭐 아니면 뭐 수십 년 독수공망에 그냥 눈이 헷가닥해서 남자면 그냥 그냥 그랬을 수도 있고. 아하, 거기까지. 예. 네. 뭐 아무튼 요 둘 케미가 전편부터도 그랬지만은 꽤 좋습니다. 요 둘이 되게 합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영화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제 1편에서 이제 트레버가 이제 다이애나한테 이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안내하는 뭐 그런 구도가 여기서 이제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버가 홀로 이제 몽개 가는 씬을 그렇게 많이 넣은 거죠. 보면은 뭐 요즘 사람들 다시 낙하산 타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 예술 작품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길게 보여준 이유가 아마 그런 것들을 느껴보라고 이제 더 길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버는 1편이랑 거의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제 김숯불님이 이제 뭐 어디 쓸모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다이애나의 이제 각성 기폭제로 또 쓰이죠. 이제 트레버도 항상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는 역할로 나와요. 보면은 1편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배트맨이랑 슈퍼맨보다 더 히어로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캐릭터가 아닌가. 결국 다이애나 그리고 다이애나 이제 개인 욕심보다는 인류를 위하는 운명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던져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행 능력까지 각성시켜주는 그래서 던져주진 못했지만 힘이 없어서 마음으로 던진 거지. 뭐야 그럼 원더우먼 절벽에 끌고 가가지고 사자는 사랑하는 새끼를 절벽에서 던진다. 야 그거 다 뻥이라잖아. 뻥이래? 예, 아니 사자 사는 거기는 이제 절벽이 별로 없대요. 예. 초원이고 초원이라서 절벽이 별로 없답니다.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거 김숯불링과 달리 이제 트레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었고 적절한 캐스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봉삼 씨가 마지막으로 요 두 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제 대사라는 스티브를 다이애나가 못 알아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는 맥스웰 로드를 찾고 있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데 원더우먼 1편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스티브가 이제 희생하기 직전에 자기 네. 목숨을 희생하기 직전에 다이애나에게 했던 대사를 통해서 이제 음. 자신을 알아보게 만드는 그 장면들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감동적이었고 아주 그렇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에 다이애나가 이제 스티브를 알아보고 두 사람이 미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고 돌아다니는 장면도 굉장히 이쁘고 보기 좋았고 그 전작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어떻게 보면 여신이자 히어로로서의 어떤 원더우먼의 매력을 충분히 우리가 1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면은 그 요번 원더우먼 1984에서는 스티브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우리 닥터님 아까 좀 해주셨던 얘기하고 일맥상통인데 좀 인간적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여자로서의 다이애나의 모습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활용해서 스티브가 굉장히 좋은 정말로 그런 활용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피디님 말씀해주신 대로 1편에서는 이제 다이애나가 진짜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죠? 스티브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계속 보여졌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요 영화에서는 반대로 완전히 이제 다이애나가 스티브한테 이제 세상을 막 알려주면서 손잡고 그렇죠. 끌고 다니면서 이거는 뭐고 저건 뭐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장면도 1편하고 연결지어서 대비돼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도 맞습니다. 더 재밌고 조금 애틋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조건 진짜 힘도 세고 진짜 아빠 엄마들이 진짜 다 알고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다 똑똑하시고 진짜 막 모든 걸 진짜 슈퍼맨 같고 원더우먼 같고 이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머님 아버지님이 나이가 좀 드시면은 이제 세상 막 이렇게 뭐 막 전자기기 이런 것도 잘 못 다루시고 이제 내가 안 해드리면은 잘 못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 힘도 좀 빠지시고 이런 것들 보면 좀 약간 짠한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 그 장면 그래요? 보면서 그 장면이 뭔지 그렇게 알죠? 연결된다. 약간 역전돼가지고 그래요? 이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그런 아니, 느낌도 그 좀 들었고 평소에 효도를 잘하시지 굳이 그 영화를 보면서 괜히 짠하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지금 좀 마음에 찔리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 돌아온 스티브와 함께하는 다이애나를 보면서 우리도 조금 왜 뭐 가족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조금 우리가 당연시했던 것들을 읽고 나서야 그게 진짜 나한테 소중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상상만이라도 막 다시 하루만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진짜 다른 선택을 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조금 가상 체험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좋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맥스웰을 찾아가지고 투명 전투기를 이제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전투기를 이제 원더우먼이 투명 전투기로 바꿔가지고 딱 날아가는데 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폭죽이 이제 비행기 옆으로 하늘에 이제 이렇게 막 터집니다. 사방에서 터지는데 좀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이 스티브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이었다는 설정이잖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스티브라는 캐릭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 장면이. 맞아. 독립기념일이니까 그죠? 그런 장면처럼 보였고 동시에 그 폭죽이라는 게 왜 보면은 조금 되게 아름답고 화려한데 금방 금세 사라지잖아. 그 폭죽이라는 게 그런 거의 상징성을 봤을 때 이제 스티브하고 다이애나의 꿈 같은 시간이 결국 금세 사라지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암시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또 감독 어리둥절 나온다. 이쁘라고 넣어놨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잖아. 막 이렇게 맞아. 다이애나하고 스티브가 비행기를 타고 물론 작전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그 순간 막 하늘에 폭죽도 터지고 그 순간이 다시 찾은 사랑과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폭죽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도 좀 들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그렇게 되게 행복한 장면 막 그런 게 나오고 나면 더 불안해지더라고. 맞아요. 좀 그래가지고 그런 암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은 스티브의 재등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